미군 이란 현지 시간입니다. 21일 일요일 새벽 이 포르도, 나탄즈와 이스파한에 자리한 이 핵시설 세 곳에 대해서 공습을 아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향해서 2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란을 안심시킨 뒤에 혀를 찌른 건지 이번 공격은 우리 김여수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혀를 찔렀다고도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의 불안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2주 동안의 시간을 주면 지금은 이제 그 중요한 핵시설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불안이 이제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번에 타격한 곳이 네. 제일 중요한 데가 포르도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포르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다가 방공 무기 체계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3주면. 예. 그런 이제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 불안이 제일 컸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란이 지금 IAEA에서 발표한 것 보면은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IAEA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몇 %까지 농축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무기급이 되려면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 그중에 일부는 90% 이상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90% 이상 된 핵 농축된 우라늄 농축된 거하고 미사일을 결합시키면 이게 핵미사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뭐 둠스데이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오히려 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여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란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하거나 또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급작스럽게 공격을 기습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동일 박사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 기습적으로 한 거지만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2주 얘기를 했을 때 네. 2주 후에 결정을 내릴 걸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주 동안 트럼프가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네. 근데 실제 얘기는 이제 2주 안에 그야말로 이틀 만에 전격적인 공습을 했는데요. 예. 이것을 진행하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연습과 또 훈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주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시설을 공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네. 예, 훈련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걸로 보고 이것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철저한 공조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올리겠는데 일단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을 지휘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죠. 이 마가는 문구가 적힌 평소에 잘 쓰는 이 빨간 모자를 쓰고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참모들이 이제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워룸이라고 그러죠.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이 외국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깨버린 상황이 돼서 지금 야당은 물론 그 미국 내에서 지지 세력에서는 좀 위헌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반발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예상을 하고 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미국 국민들의 생각하고 네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하고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이든 또는 이스라엘 국민들이든 또는 이란 국민들이든 이렇게 외부의 위협이 있고 여기 전쟁을 하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좋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공화당 내의 문제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크게 보수주의파가 있고 하나는 마가파가 있는데 네. 마가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래 네. 선거 공약에 내세웠던 것처럼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마가파고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NSC 회의를 계속해서 5일, 6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아마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워룸에서 저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이스트 룸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NSC 워룸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침구실에서 발표를 할 텐데 그걸 거기서 안 하고 이스트 룸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외부의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통상 가서 발표하는 데가 이스트 룸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알카에다의 수장이죠. 알카에다의 수장을 제거를 했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그 제거했을 때 바로 이스트 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국무부 장관 그리고 부통령 지금도 지금 저 국무부 장관하고 부통령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전례를 따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사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마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도 야 그걸 왜 우리가 하냐 이스라엘이 할 거를 우리가 왜 나서서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건지 아니면 잠시 있는 얘기인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분열 우선은 그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단기간에 성과를 내거나 빨리 어떤 뭐 평화를 자기가 정착시키는 이미지를 구축해야만이 네. 내부의 반발도 무마시키고 국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포로도 핵시설에 최소 벙커버스터가 6발이 투하가 됐고요. 트럼프는 이 포로도 핵시설이 완전히 불능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도 핵시설 지하 80m 정도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보유한 이 벙커버스터 이게 폭발을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일부에서는 그 우라늄을 옮겼다 이렇게 해서 오염도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한 건가요? 일단 이제 이란에서는 오염 안 됐다고 그러고 옮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예. 사실상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아마 평가가 될 거고요. 예.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폭파가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미국은 꼭 이렇게 공습을 하고 나면 피해 평가를 합니다. 일반 재래식 이제 전쟁할 때도 다 이런 피해 평가를 하거든요. 예. 과거에 걸프전도 그랬고 이라크전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전도 그랬는데 그 피해 평가할 때는 주로 군사 위성이 동원이 돼요. 예, 네. 정찰 위성이 위에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찍어버리죠. 네. 그런데 저게 지금 언뜻 생각할 때는 포르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지하에서 80에서 100m인데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60m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파괴를 못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 바위 위에 떨어뜨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포르도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지하시설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네네. 그 입구가 세 군데 있는데 입구 세 군데다가 정확하게 이걸 유도해가지고 때리면은 예. 세 군데에서 각각 한 발씩 때리면 세 발이 들어가겠죠. 두 발씩 때리면 6발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 한 발이 들어갈 때는 60m밖에 안 들어가지만 예. 다시 또 한 발이 때리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겠죠. 같은 자리에.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 자리로 GPS를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만일 12발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이 출입구 세 군데에다 4발씩 들어갔을 거고요. 예. 6발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출입구마다 2발씩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때린 상태에서 만일에 그 안에 핵물질이 있고 농축이 됐던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요, 그 미국이 공격한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지금 언급해 주신 곳은 포르도 지역이었고요.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도 핵시설, 이란 핵시설의 심장으로요, 산악 지역 80m 지하에 설치돼 있고 3주 안에 핵탄두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 나탄즈, 이스파한에 자리한 핵시설도 저보고 못지않게 중요한 핵시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 그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은 네. 그 잠수함을 통해서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해서 파괴했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탄즈가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이란의 핵 능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벙커 버스터를 탑재해서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인 B2 폭격기가요, 37시간을 쉼 없이 날아가서 이 벙커 버스터 첫 실전 투하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격부터 이 초강수를 썼다. 이런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것을 때리려고 하면은 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 그것은 이제 위력이 좀 약하죠. BLU-100
109라고 하는 그런 벙커버스터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탄이 예. 한 87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톤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기를 언제 썼느냐 하면 작년 9월 28일 날이에요. 그래서 예. 헤즈볼라의 수장이죠. 하산 나스랄라를 이걸 제거를 할 때 예. 하산 나스랄라하고 군 지도부들이 베이루트 외곽에서 회의할 때 그곳을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가가지고 바로 BLU 109를 때렸거든요. 여기 수십 발을 때려가지고 지하 20m에서 회의하고 있던 예. 하산 나스랄라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포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80m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지는 안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밖에 해당이 GBU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로 가지고 이제 타격을 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37시간까지 걸리면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오늘 새벽에 공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전격적으로 이제 폭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 공격 계획을 이스라엘에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스라엘에 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나서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그럼 독자적으로 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그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환호를 하고 있죠. 예.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 미국이 해줬고 미국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좀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뒤늦게 발견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에 어떤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해 왔었습니다. 우려를 표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것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미국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는 이스라엘 너의 소원을 들어줬지라고 이렇게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공조를 나갈 것인지 이것은 아마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어떠한 보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현재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 체제는 아주 든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